자, 과연 이것은 마이클 세일러의 저주인가? 세력들이 마이클 세일러를 미워해가지고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을 떨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측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을 그동안에 쭉 보여왔었는데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평단 45,714달러에서 비트코인 4,167개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어제 46,000달러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힘을 내고 있었던 비트코인.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추매를 발표하고 나서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테라의 도건 대표가 비트코인을 추매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내서 잘 올라가더만. 자, 말씀드리는 동시에 46,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온 비트코인. 부디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분을 다 까먹기라도 하듯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경기 역시 그닥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 다우 운송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나흘간 7.3% 하락을 했는데, 자, 운송업 지수가 왜 중요하냐?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당연히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운송업이 활발하게 활기를 띨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특히나 미국 인플레이션과 더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되게 되면서 조만간에 리세션에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나온 운송업 지수 하락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안겨다 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의 2인자, 한때는 연준 총재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던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긴축을 취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 발언에 따라서 여러 매체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 FOMC 미팅에서 아마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한 번에 올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해버린다, 0.5% 올리고 그 다음으로 대차대조표를 줄인다, 정말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운명의 5월, 그동안의 주댕이를 열심히 털었었던 연준이 정말로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현지 시간 4월 7일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첫 연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행정명령의 내용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닛 옐런의 이번 발표에는 암호화폐의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리스트는 적절하게 완화하되 일관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될지 마찬가지로 주목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미국 텍사스 러레이도 소재의 빈티지 뱅크가 최근에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협약을 맺고 임직원이 급여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저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저축 가자. 자, 그 다음에 어제 저도 찌라시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정보였었죠. 애플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더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업비트 스트라이크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그 스트라이크가 아니죠. 이 국내 코인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김치코인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내용은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찌라시에 불과한데 과연 잭 몰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찌라시를 만들었을까? 알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할 만한 찌라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며칠 안 있으면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3위 거래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비트코인 3,000개를 팔고 3,241개를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241개 늘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어째서 그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취해가지고 매수랑 매도 버튼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눌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리저브 리스크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장기 보유자의 확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할당의 리스크 보상 비율을 가시화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지표가 긍정적인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장기 매집의 적기를 나타내는 구간에 들어섰다. 장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집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또 굉장히 혼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빵보다는 당연히 분할 매수가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난 후 515일에서 545일 이내 신고점을 경신한 뒤에 반감기 지난 후 2년 뒤쯤 해가지고 조정을 겪었다. 흥미롭게도 이번 반감기 후에도 마찬가지로 518일에 걸쳐가지고 비트코인이 전고를 갱신을 했다. 자, 그리고 조정이 오곤 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2년차, 2년 후가 바로 4월 11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 4월 11일 정도 해가지고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조지고 올라간다, 5만 달러 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조정 예상은 무효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만 달러 가지야.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자, 비트코인이 이전에는 강력한 저항이었었던 구간을 깨고 올라와가지고 지지로 바꾸고 있다. 지지로 바꿀 수 있다라면,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48,000달러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분석, 알트코인 설파라는 분석가인데,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움직임이 2021년도 8월과 비슷하다. 비트코인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살벌하게 와리가리를 때려준 후에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하네요. 다만 전제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43,000달러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3,000달러 구간대까지 흐른다, 그러면은 상승 예상은 무효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티라는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도, 자 봐라, 이 지지 구간에서 잘 견뎌주고 있다, 52,000달러까지 간다라는데 아직까지도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52,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웹트캐피탈 분석가는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가 꽉꽉 쪼여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봤을 때 조만간에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위로 쏘게 될까, 아래로 쏘게 될까? 그가 올린 차트의 뉘앙스를 봤을 때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중간 위에 비트코인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위로 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 중단 위에 있을 때, 쪼여왔을 때는 위로 쐈었고요. 아래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콱콱 눌렀을 때는 아래로 무너져 내렸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평하게 볼린저 밴드 위에 위치하고 있기에 위로 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뱅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다가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용자가 최대 50억 명, 그리고 시장 규모는 1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면 과거 디파이 붐이 한번 불었었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 붐을 다시 한번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샌드박스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왔는데, 시부야 109 랜드가 샌드박스 상에서 토지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더욱더 손쉽게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셔츠 같은 경우도 샌드박스 기반의 ETP를 출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만화 같은 경우도 소식이 굉장히 자주 나오곤 합니다.
자, 얘네들이 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방 크게 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자, 메타버스 우리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시바이누 당당하게 대가리를 디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대형 거래가 하루 새 75%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거래 여파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의 매도 및 매수 활동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닌가 라면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진리카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자, 과연 시바이누도 비슷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 및 다른 개코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서 날카롭게 이빨을 갈고 있는 시바이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암호화폐 순위 2위에 올랐다라고 하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4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거의 막상막하의 추격전, 계속해서 개들의 전쟁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뒤를 받쳐주고 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시바 수압에 이어서 메타버스까지. 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유니버설 그룹이 이 원숭이 코인 있죠. 원숭이 코인 및 NFT 관련된 4가지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에서 암호화폐 토큰, 유틸리티 토큰, 어플리케이션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 상품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스토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원숭이 코인, 디스코드 해킹과 함께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었는데 지금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코인의 미래도 또 살짝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언젠가는 이 개코인들과 원숭이 코인이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재미난 예상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광고 영상 틀어놓고 스트레칭 및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